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장 보면은 뭔가 청기백기 운동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 보이더니 오늘의 시장의 상승세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낙폭과대 유입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특히나 테마단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뭐 엔터, AI, 그리고 반도체 빠른 순환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주도주로 어떤 테마가 자리매김이 될지 자 오늘 시장 경기력을 복귀해 보고요. 목요일 시장의 또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봐야겠죠. 자 오늘도 방송 어떻게 시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올림픽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계 1타 강사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자, 전봉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또 경기력들 또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오늘 좀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은 화장이 잘 돼서 컨디션이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급등할 종목을 찍어드리는 1타 강사 6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사실은 약간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지수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3월에는 전반적으로 추세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악재 나올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3월부터 올 상반기 한 6월, 7월까지는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낙폭 과대주 또 대형주 흐름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좋으면 사실 종목 맞추기도 쉽고요. 여러분 계좌도 어느새 작년에 크게 하락했던 계좌도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 방송 보시면서 흐름 체크하면서 지수 좋을 때는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안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키워딩 몇 개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테슬라 데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목 굴리는 테슬라 데이 앞두고 관련주들 강세라는 이슈가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인가요? 테슬라 데이가 개최되는데 테슬라 관련주들 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인공위성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일정이 다가오면 그 전에 흐름을 보고 익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일정 이후에 3월 1일 쉬는 날이니까 3월 2일 날 익절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면 크게 손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강세 섹터는 테슬라였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412에 마감했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건 원달러 환율이 어제부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금액이 무려 제가 봤을 때는 1,324원, 어저께 1,318원인가요? 예, 1,322원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더 오르지만 않으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멈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정이 하나 있죠. MWC, 2023년 MWC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관련 이슈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정은 현지 시각으로 27일부터 나흘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3월 1일 날 이후에도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WC 관련주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하실 때는 시나리오가 닥쳐서 그 종목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시나리오 일정 이전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또 본전이면 본전이 나는 대로 또 손해가 나면
되면 손해가 나는 대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데이 그리고 두 번째는 MW 2023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폭에 비해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오늘 지수의 상승 종목은 1,500개 종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본인 종목은 거의 다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도 다우 나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표 중에는 원달러 환율을 빼고는 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 상한가 종목이 있긴 했지만 상한가 종목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종목 두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인데 17%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MWC 관련 종목입니다. AI 메타버스 관련주이고요. MWC가 이제 모바일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AI, 로봇, 메타버스, 또 6G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중에 우선 시총이 좀 가벼운 위세 아이텍이 17%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도 3월 1일 날 내일을 쉬고 모레 3월 2일 날도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MWC 일정이 나흘이기 때문에 위아세아텍 위세 아이텍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 테마 관련주 중에 유니드 PT 플러스라는 종목이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인데 되게 웃긴 게 한동훈 테마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남 FC 또 위례 대장동 관련 특혜에 대한 이슈가 어제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반사 이익을 한동훈 테마주인 유니드 PT 플러스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정치인 테마주는 지금은 아마 특정한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도 기사 하나의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정치인 테마주는 지금 하실 때 아니라 아무래도 윤곽이 좀 잡히고 시작하면 그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유니드 비트 플러스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는 MWC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내일 쉬고 모레부터 한번 흐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또 하나씩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는 유니드 BT 플러스까지 또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일정들과 또 테마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픽했던 종목들 과연 어떻게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들이 또 잘 가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선수들 포트폴리오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여전히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링네트 선수가 포진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반짝반짝 33.47%, 어제와 같은 기록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은메달 선수도 플리토입니다. 정말 금메달, 은메달은 따기 어려운 걸까요? 자,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수익률은 24.06% 나타냅니다. 세 번째 선수는 미래나노텍 선수인데요. 오늘 30%까지 껑충 뛰어 오르네요. 자, 지금 오늘 고가 대비로 해서 30.5%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는 써니전자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1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네 선수 모두 다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선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륵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 언제 3위권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13.80%, 디오, 꿈비, 후성 모두 다 두 글자의 종목 선수들인데 10% 이상, 이제 후성도 10%대까지 껑충 뛰어 올릴 수 있을지 하나씩 선수들의 컨디션, 체력, 리뷰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체력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뒤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말 픽하는 종목마다 족족 올라가는데 자, 알겠습니다. 금메달이 먼저 도달하고 딴 선수부터 확인해 보죠. 어떤 선수가 좀 금메달을 달성했을까요?
오늘은 뭐 아직 금메달은 링네트가 확고하게 그쵸?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링네트 선수는 33%라는 약간의 마의 장벽 같은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링네트 선수는 지금 1등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변이 일어났죠. 링네트가 33.47%니까 상한가를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고가 대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등, 3등은 치열한데 오늘 2등이 바뀌었습니다. 은메달로는 미래 나노텍 선수가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30%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메달 미래 나노텍이 30.55거든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미래 나노텍은 아직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을 할 때는 미래 나노텍이 우선 금메달을 찰지 아니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 나노텍 차트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 2차 전지 흐름도 괜찮았고 리튬도 괜찮았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보십시오. 추천하고 고점까지 30.55%입니다. 그러니까 2등에 지금 확고한 자리이고요. 2등이 이제 1등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네트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미래나노텍 선수 조금 더 보면 되겠다. 하지만 노란 뚝방이는 오늘 미래나노텍 선수 익절했기 때문에 수익은 우선 챙기고 보자.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짚고 넘어갈 선수가 어제 오픈했던 비트9하고 플리토 선수가 제가 방송 이제 한 달 딱 되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두 종목 모두 안 가는 날이 나왔어요. 역시 이제 100%는 없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이유가 비트9과 플리토 선수가 어제 장 막판에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플리토는 우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동메달을 딴 선수이고 제가 어제 다시 비트9과 플리토를 올림픽 선수로 멀리 뛸 선수 그리고 높게 뛸 선수로 가져왔는데 플리토 선수와 비트9 선수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선수 복귀를 한번 해드리고요. 지금은 벤치에 있지만 플리토, 비트9 내일 쉬고 모레 오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벤치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좀 짚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두 선수 모두 악재가 있거나 부상이 있어서 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흐름상 AI나 뭐 번역기 관련 이슈로 챗봇 관련 이슈가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트9 선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9 선수는 이쁘게 어제 종가 부분의 차트 보면 어제 종가 부분에 이쁘게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고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좀 했죠. 개파락을 조금 해서 오늘 바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개파락하고 나서 여기를 다시 돌파해서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오늘 하루 눌리지 않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눌려서 끝났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진 오늘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지 않은 오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플한 거죠. 거래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은 상승을 이야기하지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눌림의 양봉이나 음봉은 조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9 선수 악재 나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지금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추세도 우상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모레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비트9 선수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플리토 선수 한번 볼까요? 플리토 선수 같은 경우는 플리토 선수는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 플리토 선수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면 이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플리토 선수 말씀드리고 하락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6% 넘는 음봉이었습니다. 음봉 나오고 그때 더 빠지냐 말았냐 싶었는데 바로 하루 쉬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꾸준히 나오면서 플리토 선수가 추천가 대비 22%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지금 동메달 선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플리토 선수 어제 말씀 아랫골이 망치형 양봉입니다. 양봉이면 망치형 양봉, 음봉이 때는 교수형 캔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망치형 양봉은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종가를 끝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승이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보시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 자리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플리토 선수 상승이 나와서 전고점인 39,7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내일 모레 흐름을 봐야 되겠죠. 물론 아무리 상승이 나와도 손절한 사람이 나오고요. 이익이 조금만 나와도 익절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제가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플리토라는 선수,
미래 나노텍이라는 선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비트나인이라는 선수 모두 악재 없이 잘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어제까지 해서 제가 선수를 총 18명의 선수를 공개를 해드렸고 악재나 부상이 지금 이 선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덜 가거나 안 간 선수는 있지만 악재로 급락이 나온 선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미래 나노텍 선수가 급등이 나와서 은메달에 탈환하면서 한 달 고가 대비 누적 수익률이 166% 나왔습니다. 정확히 1월 31일 날 제가 여기에 등판을 하고요.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66%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18명의 선수 중에 17개의 선수가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후반에 두 선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선수 중에 정확히 한 선수는 여러분들이 직장인도 할 수 있는 대형주를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에는 꼭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에도 단기 종목 그리고 종가 베팅 종목으로 수익을 드렸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잘 보시면서 검증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순위가 오늘 미래 나노텍이 올라가면서 2등 순위가 바뀌었죠. 2등이 바뀐 미래 나노텍이 내일은 또 1등이 될 수도, 모레는 1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가 넘는 수익률이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단 지금 1, 2%밖에 안 가는 선수 중에 악재가 없는 선수들은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상한가 가면 30%가 굳히기 때문이니까 모든 선수들 18명의 선수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의 선수 오늘은 비트나인과 플리토입니다. 이 선수들 부상이 없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 주, 내일 모레 흐름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빠지면 낙담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재료들, 또 악재가 나온 재료, 근거들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이 비트나인, 플리토, 그리고 2등한 미래 나노텍까지 흐름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제가 이제 주 3회 방송을 하니까 다음 주부터도 월, 화, 수 6시 꼭 챙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올림픽 선수들 잘 가는지 또는 부상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힘든 장 같이 헤쳐나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나노텍 선수가 당당하게 또 은메달까지 올라갔는데 금메달 자리까지도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선수 얼마나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그 기량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여러분 2월에 마지막 날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네모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용준 또 해설위원님과 다양한 또 얘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요 문자가 좀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오늘 빅매치 포인트 테마 봐야겠죠. 또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오늘은 테슬라 관련 테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 이슈가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데이 이슈가 있습니다. 3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입니다. 3월 1일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아마 테슬라의 날 개최를 할 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뭔가 획기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선 테슬라 부품,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테슬라 부품 관련주들도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인공위성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데이 관련주인 먼저 센트럴 모텍이라는 선수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데이 관련주들은 현지 시각으로 3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때 정리를 하고 계좌를 비워놓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3월 2일이 되면 테슬라 관련 이슈가 사라지면서 올랐던 센트럴 모텍과 관련주들 흐름이 약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센트럴 모텍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센트럴 모텍은
원론적인 테슬라 관련주죠. 테슬라 관련주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 하면 테슬라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테슬라의 사이드 컨트롤 암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데이의 수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와서 고가가 11%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 마감이라는 거는 흐름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다 익절하면서 차익 물량을 매도하면서 고가에서 끝났다 리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 마감은 사실은 내일은 또 내일 모레는 하락을 말하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캔들에 대한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심리 시장의 관심, 심리, 시장의 매수 매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모레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센트럴 모텍 자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데요.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8억 정도 적자이고 유보율은 굉장히 우량한 2,174%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센트럴 모텍의 관련주들 중에 기본적인 재무가 우수한 종목은 좀 중장기로도 흐름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테슬라 관련주에 투자하면 되는데 우선 이슈는 센트럴 모텍이 반값 테슬라를 출시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나 테슬라 자동차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있는 그 고급 외제차보다도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고 또 매니아들은 굉장히 많이 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 테슬라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데 왜 이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플랫폼 자체는 돼 있고 공장도 라인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대량 생산이나 또 인건비 축소를 통해서 또는 부품값의 하락을 인하를 통해서 반값 테슬라가 된다면 전기차는 도로에서 훨씬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테슬라가 현지 시간 1일 날 투자자의 날 행사 때 이런 걸 진짜 계획을 발표할지 안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값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쏠리면서 관련주 부품을 공급하는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를 보면 제가 우려한 건 이겁니다.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인데요. 깁까지 뛰었는데 이 분봉을 보시면 제가 우려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밀린 다음에 다시 급등이 나와도 횡보하다가 밀려서 끝났거든요. 이 말인즉슨 테슬라 데이를 인지한 누군가는 장 초반에 급격히 매수를 해가지고요. 차익 물량을 다 매도를 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 터지고 또 한번 급등이나 거래대금 터졌는데 매도할 때는 지속적으로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다만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이 들어왔던 수급이 다 팔고 나갔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데 다른 수급이 팔고 나갔는지는 다음 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캔들의 이해로 봤을 때는 장기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은 내일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테슬라 데이가 일정이 현지 시간으로 1일 날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인 센트럴 모텍은 오늘의 상승은 앞으로 센트럴 모텍의 흐름상으로는 좋아 보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소멸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은 우선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센트럴 모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온 대로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 대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한번 저의 의견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테슬라 데일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트럴 모텍을 단기적으로 좀 하락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될지 이거는 추후에도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 안에서 일단 센트럴 모텍을 봤잖아요. 반면에 또 다른 선수를 본다면 이 선수 좀 괜찮아요 할 만한 또 선수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센트럴 모텍보다 명신산업이라는 선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나요? 명신산업 작년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해서 낙폭 과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방송 있을 때 명신산업
의 종목 상담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무도 우수하고 네. 테슬라 관련주인데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재무가 우수하고 언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3.4%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 하락폭이 컸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금방 플러스 계좌에 들어올 테니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센트럴모텍과 명신산업은 같은 테슬라 관련 선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제가 먼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신산업은 매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도 1000%가 넘기 때문에 급락을 하거나 하락이 낙폭 과대일 때도 제가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보십시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25,000원, 이게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5,000원 사신 분들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을 버티신 분인데 6개월을 버티신 분인데 앞으로 6개월, 1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쁘게 이렇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명신산업 앞으로 추세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데이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명신산업은 꾸준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로는 테슬라 반값 전기차의 기대감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소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락으로 답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락이 추세를 깨트는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명신산업 갖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데 제 차트를 좀 보면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장대 양봉이고요. 거래대금도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장대 양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 주도 보지만 매년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성장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기업 개요의 재무제표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 연간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보십시오. 2021년은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지만 올해 이제 나오겠죠. 3월달에 나오는 게 2배 정도 영업이익의 상승이 납니다. 1274억이고요. 게다가 올해는 1300억, 또 내년은 더 좋죠. 1600억. 그러니까 올해는 흐름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어차피 재무제표에 대한 차트의 반영은 6개월 정도 전이니까 올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명신산업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 유보율은 1032%고요. 제가 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 비율은 140%니까 사실은 낮지도 않지만 부채 비율상으로 150% 언더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매출도 이렇게 2024년 피크를 찍네요. 영업이익도 피크를 찍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센트럴모텍보다 조금 더 중장기 성장주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테슬라 데이 관련주의 대장은 명신산업이었습니다. 명신산업이고 내일은 쉬니까 모레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 차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지가 여부이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돌파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 재무제표상에 이미 돌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신산업 지금 갖고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웃을 날이 됐다를 생각하는 거고요. 명신산업 홀딩 하신 의견 드릴 거고 중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신산업, 센트럴모텍 둘 다 테슬라 관련주지만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대응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센트럴모텍보다는 명신산업에 더 우세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곧 쏘아 올릴 것만 같은 이런 붉은 기둥의 기운이 보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돈이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호평 일색이네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많은 팬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글 이쁘게 잘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계좌가 좋아질 때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반면에 솔직히 말하면 계좌가 빠질 때도 사실은 상처를 제가 굉장히 잘 받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도 잘 받고
금방도 좋아하긴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굳건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희일비는 더 안 할 거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방송을 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담이지만 작년에 방송을 주 5일 할 때 몸무게가 거의 5kg 정도 빠져버렸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제 병원 다니면서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있다. 그랬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제 2월 잘 마무리했고 3월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노란 뚝방에만 계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방송만 들으셔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또 방송을 하면 질책도 해주시면 달게 받으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되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매일매일 또 일정 체크, 테마 체크, 종목 발굴 참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면은 진짜 손실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느껴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7455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오셔서요, 다양한 또 이야기들, 그리고 인증샷, 그리고 인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빅매치 테마 두 번째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정 테마 봤으니까 네. 이번에 좀 어느 쪽으로 볼까요? 두 번째 테마는 MWC 테마입니다. 역시, MWC, 네. 2023년 MWC가 현지 시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이게 일정이 나흘 정도 되기 때문에 MWC 테마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WC 테마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원래 대형주 잘 안 했죠. 왜냐하면 지난해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5%씩 지수가 빠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는 대형주 우선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도 또 하나의 대형주를 중장기하실 거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대형주 할 때는 우선 망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이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타고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렇게 손절이나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MWC 테마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MWC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오늘 밤부터 아마 내일부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2023년 MWC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관련 제품을 하는 콩그레스였는데 이게 확대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바일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봇도 하고요. 메타버스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인 KT나 SK텔레콤도 지금 여기에 지금 부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의 수혜주들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정이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한다. 장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고요. 관련주들 제가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 선수는 KTCS라는 선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갔기 때문에 KTCS라는 선수가 부각을 받았는데 왜 KTCS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KT란 그룹 KT가 이번 콩그레스에 참여를 했거든요. SK텔레콤도 참여를 했지만 KT가 참여하면서 이 수혜를 시가총액이 다소 작은 KTCS에 지금 수급이 몰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거든요. 우선 KTCS 설명드리면 최근 들어서 KTCS가 AI 관련주로 편입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KT 계열사이고 쉽게 말하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CS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자회사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로 이슈가 있고요. 어제 기사를 봤더니 초거대 AI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공개의 강세이다. 그리고 KT가 대기업 KT가 이번 콩그레스에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초거대 AI 믿음과 로봇 네트워크 ICT 기술을 공개한다. 이런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죠. 가면 아무래도 우리
언론에서 또 프레스 쪽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KT 쪽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겠죠. KT는 앞으로 AI의 선두에 서겠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KT-CS의 나머지 시총이 작은 KT-CS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차트 띄워졌네요. 근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KT-CS가 벌써 한 달 전에 2,500원 했던 게 지금 5,9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2배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2배 올랐다고 해서 사실은 높은 자리에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KT-CS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KT-CS를 한번 공략할 자리가 내일 모레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갑자기 11시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쭉 나오다가 크게 밀리지 않고 끝났어요. 그래서 KT-CS 여러분 그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내일 모레 KT-CS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KT-CS가 일정상으로는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다음에 말씀드릴 선수는 대형주 선수. 몸집이 큰 선수는 저는 언제라도 매수 타점이 나오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KT-CS를 노란톡방에서 보시고요. 나는 죽어도 손절 안 하고 물려도 쭉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바란다. 이런 선수는 지금 신규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이 아파서 앵커님께 잠깐 넘겼는데 아닙니다. 네. KT-CS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바로 갈 만한 선수 사실은 이럴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너무 네. 순하면 빠르니까 어떤 종목이죠? 저는 제 사실은 두 번째 대형주입니다. SK텔레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여러분 통신사 아시죠? SK텔레콤이 네.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거, 초창기에 이동통신이 있을 때 보였지만 지금은 SK텔레콤, KT, 에즈유 플러스 3파전도 있고요. 또 알뜰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호황은 못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지수가 좋아지고 셀코리아 외국인이 들어오면 첫 번째 수혜받는 섹터가 어디 계세요? 대형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이런 쪽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진 만큼 빠진 지수가 올 상반기 때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SK텔레콤 통신주에는 담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MWC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이 이슈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재무가 우수하고요. 낙폭 과대한 SK텔레콤.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최근 흐름 동에 보시기 때문에 SK텔레콤을 보시면 되는데 MWC 이슈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이번 MWC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AI 생태계 협업을 지원할 것. 아무래도 AI란 큰 대세를 따를 수 있는 작은 종목들의 수혜가 있지만 선두에는 대기업이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 생태계의 앞장서는 SK를 위해서 SK 임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콩그레스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우선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인터뷰도 많이 나오겠죠. 아마 오늘 밤 뉴스, 내일 뉴스에 최태원 회장 인터뷰 나올 거예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KT, SK텔레콤 두 쪽을 보시면 되는데 관심 분야는 AI 서비스, 로봇, 또 6세대 이동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지금은 이제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모아 가시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께 방송 보시기도 귀찮고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기 귀찮고 그리고 종목에 오름 내리는 일비도 귀찮으신 분들은 SK텔레콤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고 21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차트를 길게 보면 SK텔레콤이 사실은 작년 한 해 지수가 밀리면서 1년 내내 빠졌습니다. 1년 내내 빠졌죠. 대형주는 지수가 밀리면 당연히 빠지겠죠.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1년 내내 빠졌던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월봉을 보면 지금 이쁘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1선 지지를 받았거든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120선 지지를 받고 낙폭 과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밀린다면 28,000원 전저점 3만 원 부분까지도 밀릴 자리는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빵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 한번 사고요.
좀 밀리면 최마지막 자리는 3만 원 가격에 보시면서 1년 농사를 지어보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상승을 예상도 하는 게 재무제표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SK텔레콤이 보세요. 보면 1조 3천억 정도의 작년 영업이익인데 올해 1조 6천억이고 그리고 2022년 그렇고 2023년엔 1조 7천억 그리고 1조 8천억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봐서라도 저는 낙폭 과대한 1년 내 지수 때문에 하락한 SK텔레콤, MWC 이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들은 기술적 차트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모양이거든요. 운봉이 크게 나왔고 횡보를 하고 있고 위아래 꼴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 기점을 통해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21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추매하시고 46,000원 추매하시고 더 추매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밀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를 보시고 추매하셔도 됐기 때문에 상승 전환된 지금 시점이 우선 1차 공략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여러분께 중장기로 한번 보시라고 먼저 네이버 다음에 두 번째 대형주를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 바로 좀 쏠 수 있는 테마 중에 선수다라고 또 얘기를 주셨는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또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종목 픽 하고 싶다 하시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또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주부 상한가님께서 잘생겼어요. 말씀 잘해요. 솔직하고 겸손한 부분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요. 어떻게 직설적으로 종목 픽을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와, 칭찬 일색입니다. 잘생겼는데 이렇게 종목까지 잘 뽑느냐. 지금 많은 팬분들이요. 차분하게 설명도 해주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니, 이용준 해설위원님, 얼굴도 멋있는데 종목도 잘 뽑아주시고 설명도 이렇게 잘해주시면 이거 어떡해요? 많은 분들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시작이죠. 네, 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네. 훨씬 더 멀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요. 네.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 방송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다고 했는데 힘든 장은 힘든 장 때도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올라가는 장은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첨언드리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려고 지금 이게 USB에 강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만 받고 여러분께 수익이 내는 거는 지수가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본인의 기준 그리고 본인의 공부가 되실 거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USB를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무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노란톡방 계신 모든 분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추첨을 통해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종목을 드리는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방송을 사실은 2번 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5번 하다 2번 좋았는데 3번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주식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 관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노란톡방 보니까 삐쩍 말라서 고민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말라도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굉장히 건강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근육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7455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자, 그럼 급등할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중에 이제 해설위원님 저 두 종목 중 딱 하나만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중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높게 뛸 선수를 가지고 왔고요. 높게 뛸 선수로는 비스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것만 오늘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시간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 그럼 비스토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비스토스, 나머지 한 선수는 제가 노란톡방에 공개해드릴게요. 준비를 네. 해갖고 왔으니까. 비스토스는 우선 여러분들 쪽에 가장 큰 이슈죠. 출산 장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아하고 신생아 관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 우선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만 보더라도 한 집에 보통 3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의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1명 있거나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도 지금 인구 피크를 찍어가지고 내려가는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더 큽니다. 2025년에는 한 가구에 0.61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추후에 국민연금 고갈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생산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우선 애를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요. 국가 정책상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 장려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출산하고 싶은 신혼부부나 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실제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비스토스 흐름을 다음 주에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자각적으로 써요. 국가 소멸 막을 골든타임이다. 국가 소멸이라는 게 뭡니까? 인구가 없으면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이 골든타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구당 출산이 0.61명.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이게 뭐 꼴찌 하기도 힘들죠.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아무렇게 됐어도 꼴등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9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아이 한 명도 없는 집이 많다는 거죠. 주변에 둘러보셔도 문제는 돈 때문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안 나는 집도 있지만 의학적인 또 요새 결혼도 늦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나는 집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낳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난다 한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 놓을 게 아니라 출산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안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비스토스 차트를 보면 우선 오늘 22선에 걸렸어요. 22선에 걸렸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비스토스, 그러니까 왜 비스토스를 원픽으로 갖고 왔냐면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은 워낙 오래된 매물대가 많은 올드한 출산 장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중인 비스토스, 꿈비 이 두 선수는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병원의 필수적으로 앞으로 산부인과 개설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부인과가 사실 사고도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의사인 분들이 산부인과를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출산 장려 핵심입니다. 출산 장려 핵심인 비스토스가 저는 22선에 걸려 있지만 윗꼬리를 달았어요. 하지만 분봉상 보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누굴까요? 이렇게 보통 이게 금액으로 하면 약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누군가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스토스 내일 모레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세 아들의 둘째인데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 비스토스 여러분 출산 장려의 문제 또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모두 출산에 대한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스토스 또 꿈빅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번 주부터 흐름이 좀 중기로도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급등할 만한 종목의 선수로는 비스토스라는 거 했는데요. 매수 단가 좀 가격 전략 알고 싶습니다. 비스토스는 지금 오늘 종가가 2,955원인데요. 종가 부근에 매수해서 2,950원을 잡았다면 목표가는 3,200원 여기 있죠. 위 값까지 보는 거고 저는 손절하지 않을 건데 손절 혹시라도 단기적인 성향의 손절은 2,500원짜리. 이 정도 자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스토스는 사실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출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스토스의 상승 또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빨리 좀 어떻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스토스 선수를 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수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3,200원까지 이탈가 그리고 매수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멀리 뛸 선수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위원님과 여기서 또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어느덧 진짜 눈 깜빡하니까 2월의 거래일도 끝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의 거래일이 시작되는데 3월 좀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745 누르고 입장해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